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이에요. 인사는 16%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죠. 저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이 안 되면 인건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6개월 이상 따분함을 느끼죠. 따분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급여가 인상을 원해요. 그러면은 인센티브제로 풀어야 되죠. 바로 이걸 바꾸니까 7천이 넘었다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민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근데 이거를 계속 배민을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지 이 대화 속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사장님의 역할은 뭐죠? 최종 목적지를 주어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뱃사공들을 같이 선장이잖아요. 오늘은 저희 점주님이 상담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점주님을 모셨고, 이 사장님의 지금 상황은 왓더버거 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브랜드가 뭐였죠? 교동면옥이라고 이제 또 차리셔서 2개 브랜드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것들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교동면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배달을 할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왓더버거를 어떻게 텐션을 가져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중점이 될 것 같으니까 2개 이상 브랜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이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궁금하신 게, 제가 이제 왓더버거 같은 경우에는 반오토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고, 네. 이제 오토를 이제 한 5, 6개월 다 돼가는데, 네.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게, 이쪽 이제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때 오토화가 되었지만은 사장님이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이 가게가 어떻게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가게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또 이제 브랜드가 다른 가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왓더버거는 홀도 하고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다 이렇게 총망라한 브랜드라면,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가게는 좀 대형 평수이기도 하고 거의 홀 위주 장사기 때문에 이 홍보의 차이도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홀 장사는 또 어떻게 다른 홍보 방법이 있는지, 신규 오픈할 때 어떤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컨디션을 알아야 돼요. 사장님이 지금 왓더버거는 계속 지금 오토로 두실 거죠? 아니면 2개 다 같이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교동면옥에만 있을 건가요? 교동면옥에는 초반에 오픈 3개월 정도는 제가 하고 그쪽 가게도 오토를 시킬 예정이고. 오케이. 근데 그 가족분 한 분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가게가 처음이시고, 오케이.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육성해야 된다. 네, 이 말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상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조리를 가담할 필요는 초반에는 조금 있지만 레시피만 잡아주고 생산 속도만 잡아주는 거에만 매달린다. 네,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곳으로 갔다 왔다 하면서 매출과 로스율과 인건비를 세팅하면서 2개를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왓더버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다 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왓더버거랑 그다음 교동면허, 지금 왓더버거에 지금 정규직 몇 명이에요? 평균 하루 근무자가 한 3명, 4명? 이제 직원들도 기량이 많이 올라와서 원래 4명 써야 될 것도 3명만 쓰고 있고, 주문 많을 때는 알바를 썼다가 안 썼다가 요 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얼마죠? 이번 달은 7천이 넘을 것 같거든요. 좋네요. 그리고 다음 달은 뭐 그거보다 높게 나오게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사장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장사의 거의 고수예요. 고수. 왜냐면은 이게 사장님 그때 옛날에 꼬지집 했을 때는 직접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루도 안 쉬고 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죠. 네, 그렇죠. 이제 고수예요. 그럼 고수인데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지금은. 왜냐 이게 교동면옥이랑 왓더버거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성황리 시켜버리면 이제 사업으로 돼요. 한 개 하기가 힘들어요. 2개를 해버리면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야간을 뛰고 했을 때 1,200만 원이 남는다. 그럼 내가 매장 하나를 더 하면 1,200을 남기는 게 아니고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남기는 상태에서 여기서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들고 와서 2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200에서 900으로 순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수치상이고 700까지 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00을 들고 가면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200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일 안 하고 1,400에서 1,500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요. 그럼 내가 계속 단타로 빠져요. 넣고 팔고 사장님 주식을 하시니까. 근데 내가 펀딩 회사에 그냥 돈을 맡겼어. 그럼 내가 단타보다는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높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력을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이에요. 원래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꼬지집부터 왓더버거를 초반에 했지만 이제는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서 진행이 되는 게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랑 사업에 대한 다음 단계예요. 이건 지금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대신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인풋을 조절할 수 있죠. 적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돈이 한 200~300만 원이 빠지지 않을까? 그다음 내가 없어도 이게 될까라는 건데 우선은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죠? 그냥 시간 나면 한 번씩 가고 아니면 그 전체적인 스케줄러는 월수금을 가서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근데 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건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장님 관리직이에요. 2군데로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 관리 또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하게끔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관리 매뉴얼을 촘촘하게 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10시부터 몇 시 교동면허 갈 시간이랑 그 다음에 왓더버거를 갈 시간을 적고 그 다음에 교동면허과 왓더버거를 갈 때 이제 어떤 것을 체크를 할 것이냐. 체크를 하는 품목은 교동면허기랑 동일해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매뉴얼 안에 재료 유통기한을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선입 선발주를 하느냐, 그 다음에 과도한 재고를 채우고 있느냐를 매뉴얼을 먼저 만드세요. 두 번째 조리, 왓더버거에서 이제 조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피크타임에 1시간 반 정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멀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댓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교동면허기랑 같이 블로그랑 댓글, 그 다음에 가서 한 1, 2주에 한 번씩 보아도 됩니다. 조리, 어떻게 조리를 하고 손님한테 몇 분 안에 나가느냐. 이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리 매뉴얼은 검사하는 검사지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한 명을 잡고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잡으세요. 점장, 부점장. 그럼 점장은 전체적으로 재료 조리를 감독하거나 걔네들한테도 매뉴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 명은 재료를 관리하고 조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위생이랑 그거를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짜놓은 이것 중에 체크를 해라. 그럼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들어와서 식자재 준비하고 판매만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이들이 똑똑해지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애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니까 지금 이제는 사장님은 마케팅, 재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사에서 태부 봐야 되는 거는 사장님이 애들한테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니는 재료 발주해라. 그 다음에 남는 로스율, 매일 쓰레기통 하나에 남는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매일 나한테 무게 재서 나한테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장고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매출은 이제 매일 매출을 기록해서 오전, 오후 매출을 하루 단위로 측정해서 마지막 마감하고 나서 매출을 보내라. 그럼 오전에 매출이 많이 나왔냐 빠졌느냐 가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명은 위생, 그 다음에 CS. 이거는 지금 이제 질문인데 위생 문제는 잘 모르니까 청소를 애들이 물어보면 저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로 계속 알아보고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름이 축적되잖아요. 저는 3개월 분기마다 청소업체를 맡겨요. 60만 원 주고. 그럼 3개월마다 새 가게가 돼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 매장을 사실 사장님 없을 때 많이 몇 번 가봤거든요. 사장님은 옛날에 저 같아요. 매출을 올리는 거, 마케팅 올리는 거, 수익을 낳는 거에 집중을 했지만 네, 맞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하는 것도 내가 그냥 시설이 더러워진 데가 아니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시설을 관리를 하는 줄을 정해서 3개월이면 딱 이제 더러움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갔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홀은 직원들이 닦고 하기 좋거든요. 이제 주방은 애들이 피로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냥 60만 원 주고 그냥 청소 시키는 게 더 나아요. 저희가 다 해봤는데 주방은 하면 그날을 깨끗해요. 그렇죠. 바로 떨어져죠. 그러니까 묵은 때 같은 것들을 하고 일단 우리 왓더버거는 35.5%가 나와야 돼요. 재료비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30일.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냉장고 45박스에 있는 거 거의 다 비워.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모든 이틀에서 3일치는 그 조리 공간에 있는 냉장고 있죠. 거기에만 다 채워. 거기서만 운영해. 45박스 비워. 그럼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왜 이렇게 많아? 하면은 35.5가 돼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이제 발주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인사에서는 발주 비용이라고 20만 원을 줘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점장을 20만 원 올려주면서 발주를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장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갈지 작게 나갈지 모르니까 많이 채워놓는 거예요. 부족할까봐.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무조건 제가 발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일에는 제가 발주하고.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처음 장사할 때 사장님 안 그랬어요. 저희도 많이 실수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장님 처음 했는처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해버리면 그게 리스크죠.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달 수치로 해가지고 내가 35.5%가 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수익표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친구랑. 그럼 자, 이거 안 남는다. 봐라. 왜냐면은 이게 35가 4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 5천만 원, 500만 원이 마이너스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하는 와중에 그거를 체크를 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 주에 냉장고를 계속 사진 찍어보는 마지막 주만. 그 다음에 이제 로스율. 그거는 쓰레기통 하나 해서 손님이 남긴 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방 안에서 음식물만 다 넣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람수제. 그럼 그람수가 떨어지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사업은 돈으로 이제 형성된다 했죠. 돈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1kg인데 이번 달에 300g을 만들어버리면 성과금 5만원씩 지급할게. 담당자한테. 근데 대신 다른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10배를 배상해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쓰레기통 뒤집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내가 야씨 너가 아니고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은 이제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과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재료를 아끼는 거는 식자재에 대한 재고율과 로스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리에 대한 거는 어차피 맛있고 빠르고 네. 규정화되어 있는 레시피로 이건 따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거는 인사는 16%가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토화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수기가 있고 이제 비수기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 때 우리가 언제 며칠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났어요. 사장님은 저랑 한 1개월 전에 얘기를 했던 게 네, 뭐였죠? 맞아요. 성수기 비수기를 아직도 몰랐다. 그렇죠.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알아야 네, 맞아요. 이게 불안감이 덜하고 편제를 해요.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는 아르바이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서 12월이면 사실 2월 말부터 이게 계절마다 사실 0.5개월이 조금 들어가는데 2, 3, 4, 5까지 2.5에서 5.5 사이가 비수기예요. 그럼 5.5에서 언제까지죠? 추석 전까지예요. 추석 거의 한 9월 말까지 6, 7, 8, 9 이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10, 11, 12 12.5까지는 비수기예요. 매출이 한 20% 15에서 20%가 빠진다고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원 편제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접근 방법을 교동면허는 이게 아마 낮을 수 있어요. 많이 낮죠. 그리고 이제 인사도 이제 면을 뽑아서 그냥 하기 때문에 인사도 조금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요거에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여름에는 과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2명 정도만 왜냐면 평균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명은 있어야 돼요. 교동면허도. 그렇죠. 2명 집어넣고 비수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은 성수기. 맞아요. 요 날부터는 비수기. 그러니까 투타임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동면허는. 이것도 그냥 데이터로 들어가세요. 그냥 매출이 겨울에 막 한 3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는 1억 5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돼요. 2명 곱하기 5면 10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명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쪼개야 돼요. 보통 한 2시까지잖아요. 2시까지 한 8명에서 10명.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는 한 3명에서 4명. 이렇게. 그러니까 1억 5천 기준이에요. 1억 5천. 조리 인원 한 3명에서 4명 잡고 나머지는 다 홀이에요. 5명에서 6명. 왜냐? 1억 5천 이상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홀 인원도 자기의 자리를 맞춰줘야 돼요. 1번, 2번, 3번의 구간대를 나누고 1번, 2번, 3번을 서빙을 정하고 사장님이 한 명은 종합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사람.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에 1번, 2번, 3번의 실무자고 그 실무자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인원을 쪼개고 거기서 시간대별로 쪼개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 섹터를 쪼갠다. 그 섹터 중에 최종 관리자를 한 명 둔다. 그러니까 홀 담당자 정규직 1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쵸. 주방 담당자 정규직 2명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손발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집은 어떻죠? 4명이 다 그쵸. 메인이죠. 메인이죠. 원래 2명만 메인이 있습니다. 2명이 핸들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면옥을 편하게 하려면 제가 사장님이면 4명 중에 1명 또는 2명을 집어넣어주고 면옥에 1명을 더 고용해서 1명을 교육시키면서 섹터를 만들어주면 1명이 빠지면서 비어져 있는 것을 3명이 채워줘요. 그 대신 이쪽에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데 손발을 맞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애가 1명을 집어넣으면 안전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장님이 2인분에서 3인분이죠. 그럼 1명과 사장님 1명이 같이 들어가면 3인분의 힘을 가질 수 있으니 제가 사장님이라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왓더버거에 있는 제가 이제 편하고 일 잘하는 직원의 1명을 교동면허로 데리고 간다면 훨씬 효과가 크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 나는 이 한 매장은 안전함을 가졌지만 사실 1명이 나가도 지금은 인원이 한 1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안전함을 커버칠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원래는 1대1로 맡으면 빡세지만 3명이 1명을 맡아요. 그러니까 가능해. 충분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 그 대신 얘를 잘 붙여주면 돼. 밥 한 끼 먹으면서 잘했네. 이거 한번 붙여주고 이거 좀 잘 가르쳐줘라. 하지만 사장님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매뉴얼 부를 주고 자 아침에는 이거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는 이렇게 하고 그걸 해라. 그리고 자 니는 관리자 이게 안 되면은 네가 지적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 업무가 사무화가 돼요. 요식업에서도 사무화가 돼요. 그리고 1명을 빼온 애들은 사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일을 가르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가 여기서 더 안정화가 되고 사장님이 빠질 때 카바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친구랑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를 하고 있으면 이쪽이 잘 되고 이쪽이 되면 사장님의 입지 어떻게 되죠? 이 사장님은 교동면허도 하고 있구나. 이기도 하고 있구나. 나도 조금 더 해볼래. 라고 해서 사장님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365일 사이클을 거기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베테랑이 돼요. 하지만 6개월 이상은 따분함을 느끼죠. 따분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급여가 인상을 원해요. 맞아. 그러니까 따분함,
급여 인상이죠. 그러면은 인센티브제로 풀어야 되죠. 인센티브제로 그냥 고생했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마케팅 제외, 재무 제외 모든 업무를 10,000원 단위로 5만원, 3만원 단위로 매뉴얼화해서 자 오케이 잘했네 5만원, 오케이 잘했네 3만원 그걸 수치를 정해서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의 규모가 이러니까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를 공유하고 네가 지금 자 재료, 조리, 인사 이런 것들인데 너는 요 중에 2파트, 3파트를 연관되어 있는 걸 맡아. 그럼 자 내가 교육도 플러스가 돼요. 이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거는 조리고 정규직은 매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쵸. 조리와 운영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파트씩 줄 테다. 그 대신 너희들이 업무가 올라가니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면 내가 3만 원에서 5만 원씩 한 달에 더 주겠다. 가 핵심이에요. 조금씩. 그렇죠. 그럼 한 명은 빼가고, 그다음 한 명은 넣어주고. 그 주기는 2주에서 3주를 잡아요. 빼가기 전에 2주에서 3주를 얘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다음 빠지고 하면 사임 할 게 있나요? 없죠. 체크만 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용할 것 같아요. 인사 재편성 이쪽으로 갔다가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교류가 되겠죠. 그렇죠. 직원들끼리는 교류가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사장님 역할이에요. 매장의 매출을 올려준다. 그거는 사장님의 역할. 그러니까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중요한 건 인건비의 요율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이 안 되면 인건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 월급을 더 달라고 애들이 나가고 다시 재편성해야 그쵸. 되고 그거를 사전에 잡지 않으면 16%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료 35.5.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해도 오토가 덜 빠지면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근 안 해도 자동으로 연금이 형성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이 구조를 여기도 빠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향이 좀 다르니 조금 다르게 공식은 똑같은데 계절마다 다르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사죠. 자 그다음에 시설 이것도 똑같아요. 시설은 위생관리자 떼주는 애한테 시설을 맡겨요. 일주일 단위로 고장난 기계들 체크해. 왜냐면 애들이 하게 되면 고장난 것도 그냥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오염도 체크해. 그리고 나서 보고해. 그 이제 오염도는 매일 체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은 까먹기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매주 수요일, 뭐 매주 목요일. 그리고 너희들이 30분만 해라. 30분만.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업체를 불러주겠다 해요. 단기 이익보다 이제 단기로 많이 벌어가는 것들을 수익을 조금 빼면서 중장기로 가면서 연금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정이 5번 고객관리. 이건 이제 컴플레인 전화 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일단 댓글을 보겠죠. 사장님 수시로 저도 수시로 보거든요. 보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도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봐야죠. 초반에는 모든 전화를 사장님이 받아요. 저는 다 제가 받았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인수인계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 점장이 이제 대응이 잘 되는데 점장이 없을 때 이틀이 좀 불안한 고객 응대 자체가. 그러니까 부점장을 같이 교육시켜야 되니까. 사실 고수들은 점장을 교육을 시키는 그 기간을 부점장을 교육시키는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해요. 그러면은 7개월에 2명이 완성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장님 차차에 나가면 됩니다. 네, 차차에 나가면 됩니다. 그 고객 관리 그런 식으로 사장님 멀티로 이제 캐시노트로 해가지고 캐시노트라는 어플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댓글 총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동을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재료, 조리, 인사, 시설, 고객. 이거는 관리예요.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다 떼주는 거예요. 2개, 3개, 점장, 부점장한테 2개, 3개. 짜투리 하나, 나머지 정규직 하나. 이게 5천 이상 매장만 가능합니다. 5천 이상 매장이 오토, 반오토가 가능해요. 안정적으로. 플러스 이제 사장님 뭐라냐? 마케팅. 7번 재무, 정부 지원. 저게 제일 중요하죠. 저 살가 세 가지. 이거는 직원이 잘 못하는 거죠. 돈을 집어넣고 빼고 인풋 아웃풋이니까. 근데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드렸죠. 그 한 달 전에 이 2개월째 배민의 늪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랑 하고 나서 바로 이걸 바꾸니까 7천이 넘었다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민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1년의 사이클이 없는 먹거리에 매출이 빠지니까 돈을 더 집어넣어서 비용은 늘어나는데 매출이 더 안 올라. 배민의 150을 더 집어넣어. 투자하기 쉽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150을 집어넣으면 1000이 올라야 되는데 1000이 올라가나요? 300에서 350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익금이 안 남고 더 마이너스가 되고 맞아. 수수료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비수기는 우리가 비수기는 배달의 비수기와 동일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사이클은. 그러면 우리는 2.5, 3, 4, 5 그 다음에 추석 이후 어디다 쓰죠? 그때 이제 홍보비로 이제 홍보비로 쓰는데 어디다 쓰죠? 홍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이게 홀 위주로. 오프라인 위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위주예요. 오프라인에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름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여름, 겨울 중에 여름이 왜 더 매출이 높을까요? 밖에 솔직히 나오기가 싫어요. 환경 요인이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추워서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여름이 왜 더 많이 올라가죠? 여름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사장님이 이제 장사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론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을 많이 흘려서
식욕이 더 올라와서. 그러니까 힘들면 공장이나 의료시설에 네. 몸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출이 더 올라가요. 고칼로리를 더 많이 먹어요. 네. 음식이 더 많이 팔려요. 그럼 이제 겨울은 땀은 안 빼잖아요. 겨울 힘들지 않아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햄버거가 간편식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고열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름에 많은 거예요. 요즘 이제 마케팅적으로 제가 지금 제일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배민이 매출이 많이 빠지고 쿠팡이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주말에는 거의 반반 또이또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쿠팡보다는 배민이 주문이 많으니까 홍보적인 측면을 배민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배민을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지.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네. 공식이 없어서요. 왜 그러냐면 그건 감이죠. 지금 그쵸, 말하는 지금 거. 완전 감이죠. 쿠팡이 올라왔네? 쿠팡이 좀 많네? 그럼 내가 여기 좀 넣을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 주관적이죠. 모든 음식점이나 운영은 주관성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에 대한 부분이고 세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민 그 안에서의 매출, 전체 매출 말고 안에서 매출이 보수적인 건 2%. 보수적이라고 하면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할 때. 수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팔려면 우가크를 5%.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뭐 250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5%. 쿠팡도 어떻게 되죠? 쿠팡은 5% 10%. 5% 10%. 근데 다 성향이 다르죠. 여기는 우가클이에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2배예요. 2배 금액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에서 5%면 여기는 5에서 10%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꼽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숙이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해놓잖아요. 지금 올라가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왜 빠지냐면 배달 비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졌네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원래 빠지는 구간인데 2에서 5%를 했으면 저 같으면 배민을 3%로 내려요. 우가크를. 그 다음에 나머지 잉여금이 있죠. 네. 잉여금을 인스타, 네이버, 당근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은 편하면 안 되죠. 분기마다 다르게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프라인 홍보를 했을 때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오프라인 홍보를 해도 효과를 많이 못 보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양산 본점도 지금 위치적으로는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지 그렇진 않을까. 않아요. 왜냐면은 네. 새로 오픈할 때 있죠. 네. 홀에 많이 왔죠. 그쵸. 그게 왜 다시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새로 오픈할 때처럼 사장님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걸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자, 원래 있었던 왓더버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이 1,400만 원 했거든요. 양도양수 하기 전에. 지금 6,000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사장님 마인드가 달라서 그렇겠죠. 저도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수익화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익화를 하게 되면 또 홍보비가 빠지게 되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죠? 이 대화 속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의욕적이다. 그러면 성수기에 오픈을 해버리면 의욕적으로 하면 더 튕겨지죠. 그쵸. 그러면 초반에 끌고 올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지죠. 그쵸. 그럼 확산이 더 빨라지죠. 그쵸. 그러면 자리 잡기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사장님이 오픈하는 시기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 연습시키고 치면서 이제 성수기를 준비하는 세팅 과정이다. 처음에 왓더버거 오픈할 때 이제 초반에 닫는 게 심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장인 상권이니까 정신병 막 몰려오고, 이번에 교통면허도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웨이팅을 시켜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건비죠. 인건비. 그래서 한 4%에서 5%를 더 넣어요. 초반에. 그럼 나중에 정리시켜요. 왜냐? 그러니까 16% 값이 나올 때까지 1, 2개월을 돈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사장님이 손해는 뭐죠? 1, 2개월 동안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면 투자비가 날아간 거예요. 다시 1, 2개월을 또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1, 2개월 안에 이 친구가 교감을 하고 매뉴얼화를 해서 이 친구들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화. 그 친구들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잔소리 듣고 이거 하다가 그냥 가만히 쉬어 있어도 눈치 받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매뉴얼이 주어지면 이 친구는 그거에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사장님이 요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6,000에서 7,500이 나오는 매장이 형성됐잖아요. 그쵸. 상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예요.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 말고 전국의 10%. 6,000에서 7,500을 꾸준하게 1년 이상 때리는 것은 10%예요. 저도 7,500에서 9,000이에요. 저 1월 때까지 9,400 나왔어요. 사장님이 다른 매장도 옆에 있었잖아요. 영향이 있긴 있죠. 근데 크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옆에 매장 없잖아요. 그런데도 9,000에서 7,400, 500. 근데 저는 홍보비를 안 뺐어요. 똑같아요. 건드린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내려가서 배민 광고비를 떨어뜨리고 그 인스타그램을 불렀어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매출이 200 이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게 법칙 자체가. 그래서 요것들을 하면서 일단 요것들 있죠. 요것들에서 사장님이 요까지를 끊어서 지금 사장님이 할 것들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컴퓨터 책상에 딱 앉으셔서 기획을 하세요. 기획이라는 것은, 매뉴얼이라는 것은 하루 단위, 주 단위, 달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연 단위는 컨트롤 줘도 잘 안 되거든요. 분기 단위까지 하세요. 그러면 자, 엑셀에 쓰는 겁니다. 분기마다 왓더버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존재한다. 그럼 비수기 때는 마케팅 계획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수기에는 뭐죠? 애들이 놀죠. 그쵸. 그러면은 연장근무 진행한다. 원래는 성수기 때는 10시부터 9시까지였지만 비수기 때는 애들을 자르기 그러니 이제 뭐 3명이면 1명은 1시 반에 출근시켜서 10시 반까지 한다. 그 체제는 이제 2분기랑 4분기만 진행한다. 그럼 애들한테 그거를 넣으면 아, 우리 가게는 2분기, 4분기는 연장 영업을 해서 1명은 1시 반이 되는구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전체 틀이 자꾸 잡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은 이제 그거보다 홀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이제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평균값을 최대한 맞추는 것을 노력한다. 그러려면 이제 연장 근무가 돼야 되고 애들을 안 자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수기에는 잊어버렸던 위생, 청결을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간다. 성수기에는 판매 목적으로만 들어간다. 마케팅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비수기, 성수기로 나누고 분기가 완성됐죠. 전체적인 틀이. 그 다음에 이제 월 단위로. 월 단위로는 어떤 걸 들어가냐면 각각 담당자가 재료 조리, 인사 관리, 시설을 통합적으로 마지막 주는 재료 전체적인 관리. 왜냐면 마지막 주에 정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조리는 셋째 주. 그 다음에 인사는 둘째 주. 둘째 주에 이제 급여가 나가니까. 다 짜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설까지 해서 한 달에 이게 들어가고 애들한테 그 배정이 되겠죠. 다 나왔잖아요. 그 딱 맞춰서. 한 달 됐죠. 크게 운영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예요. 조리 재료만 지금 뭐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위. 1단위는 매출을 뭐 오전, 오후로 내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1단위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한 명은 뭐를 몇 시에 이걸 집어넣고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1단위 이때 사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적으면 돼요. 그럼 각각 파트별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가 아니고, 파트를 딱 매장에서 정해. 그 파트별로 앉혀지는 사람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기, 월, 주, 1단위로 세팅을 해라. 지금 가셔서 왔다고 이제 생각이 나오겠죠. 엑셀 워드 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운영 매뉴얼을 만드세요. 사장님의. 그리고 이것들을 분개시켜서 사장님의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개는 어디다? 이 8가지를 적용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연 단위는 뭐죠? 연 단위는? 연 단위 계획은 목표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목표가 없잖아요. 매장에서 애들은 반복적인 일 들어오는 빌지에 의존하고 하지만 사장님의 역할은 뭐죠? 최종 목적지를 주어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주어지지 않으면 바다에서 노만 저으면 지치죠. 자, 우리가 저쪽 B섬까지 가는데 노를 젓자. 그럼 B섬을 지정해 주는 게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B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노를 저으니 어떻죠? 야, 너무 힘들어요. 백사값 더 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라고요. B섬까지 가면 내가 백사 50원 더 줄게. 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의 집중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 단위로 사장님이 이번 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 매출이 1,000만 원 올리자. 평균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올리죠. 그 다음에 정규직 1명 더 들어오는 4명 베테랑으로 만들죠. 첫 번째 목표값. 두 번째 연 매출 올리죠. 이런 운영을 전체적으로 사용 그 매뉴얼을 그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땡겨와서 하게끔 만드는 게 오너의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랑 그런 건 차이가 없어요. 새로 들어온 애가 내 매장에 집중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이제 사실상 기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론적인 그런 기법이나 운영 기법, 이런 인사 기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잘하게 하느냐가 사장님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목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은 연 목표로 7,000만 원으로 계속 달려가겠죠. 매년 4월은 목표가 성과되면 내가 50만 원씩 다 줄게. 그러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을 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매출이 올라야 되지? 12개월로 나뉘면? 그러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년 안에 사업장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하게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한 애들은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만 버는 애들은 6개월에서 1년 하고 때려치워요.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목표도 있겠지만, 전환도 가능해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뱃사공들을 같이, 선장이잖아요. 그쵸. 같이 해서, 같이 나누고, 그 뱃사공이 때로는 선장이 되게끔도 만들어놓은 배를 한 척 더 사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는 연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는 그 매장의 흐름. 월은 그 매장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 주는 관리. 일은 애들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뉴얼로 세팅해서 왓더버거로 진행하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 점장, 부점장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교동면업도 똑같게 만들면 나의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 그 계산 안에서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1년 계산을. 그럼 그 계산 안에서 만약 매출이 떨어져요.
예산을 이쪽에 더 넣으면 돼요.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네? 한 150만 원 더 집어넣자.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계산을 한 곳에서 거기서 자금으로 예상보다 지금 비수기인데 매출이 좀 더 많이 하락했다. 20%가 하락해야 되는데 25%가 하락했네? 그러면은 조리와 재료를 체크하고 고객 관리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경기적인 부분이나 경쟁사가 있겠구나. 마케팅을 더 집어넣자. 예산보다 150만 더 집어넣자.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 순이익을 계산할 때 세금을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대축해주는 게 제일 좋은지 이게 달마다 안 빼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1월, 2월, 그러니까 7월 되면 계속 전화해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남냐? 아니 똑같은데 자금을 세금으로 빼놔야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 3개월 분납하고 있나요? 네, 그 사전 3개월 사전으로 아니요. 사전도 3개월 분납이 되고 내는 것도 3개월 분납이 되니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에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담스러워져. 그러니까 사전 공지도 3개월 분납이 있고 내는 것도 3개월이 분납이 되면 4 곱하기 4, 3, 12개월이 되는 거예요. 달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자금을 분납하는 개념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절세하였느냐. 탈세가 아니고 절세하였느냐. 절세하는 것은 세금은 그냥 나오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았느냐, 간이로 해왔느냐, 일반으로 해왔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세액 공제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비용을 잘 넣었느냐. 그러니까 세금은 또 장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장사. 작은 장사다. 매출 빼기 매입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매입을 많이 잡아서 정리를 한다. 나는 세금이 한 550 나와요. 9천 나오는데. 부가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보면 종소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부가세는 어차피 판대에서 나오는 거고. 부가세와 종소세의 차이가 뭔가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가 판 거의 10%를 무조건 내는 거고 매출의 10%를. 그렇죠. 종소세는 뭔가요? 종소세는 이제 제가 번 돈의 총 지출을 해야 종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가세는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 가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세. 그렇죠. 종소세는 사장님한테 내는 개인한테 내는 사장님이 하나의 매장이라고 사장님한테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종부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그다음 금융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세금이 20% 10%죠. 100억을 팔아. 그럼 10% 54%씩 나오잖아. 그러면 50억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계획을 잡을 수 있죠. 매출을 1억이면 5년간 2,000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요율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간이니까 10에서 54% 구간대란 말이죠.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이 많은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을수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부자들은 이게 이제 달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달을 넘기는 게 종소세 시스템. 종소세 시스템 알아야 돼.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제 매출도 있고 하니까 세무사에 맡기잖아요. 그 세무사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저희가 모르니까. 세금 수수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은 월별로 끊어가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종소세 할 때 또 수수료 받죠.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 시스템이에요. 원래 1,000만 원에 나오는데 300만 원 떨어지면 700에 또 수수료를 또 부과하거든요. 이게 사장님들이 매번 고민하는 게 이 수수료가 많은 건가 작은 건가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금액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세무사별로 또 다 다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비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 제일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매출이 얼마 나왔고 매출에 대비해서 종소세가 얼마 나왔는데 수수료는 이렇더라. 근데 이 수수료가 적당 금액인지.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려달라 하면 되지. 금액별로 산정하는 게 5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몇 퍼센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법인세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성실 개인, 법인, 성실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얘네들이 일단 크게 나눕니다. 개인보다 성실 개인이 더 비싸죠. 그쵸. 법인이 더 비싸요. 성실 법인이 더 비싸요. 기장을 더 빼곡하게 잘 써야 되니까. 세무사마다 다 다른 거구나.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전체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데 성실 돈 아깝다고 해서 성실 안 되고 매출 줄이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이면 그건 성실대로 내면 돼. 자, 오늘은 저희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사장님이 왓더버거가 잘 돼서 다른 브랜드를 또 하셨고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화가 나눈 내용들을 또 들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거를 먼저 참고를 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